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4일 일요일입니다. 코패스 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숨이 테리는 첫 출근하자마자 날치기 탄핵, 시무식 하면서 날치기 비준을 모름,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아주 난해해서 대한민국 특급 정보를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도 잘 모릅니다. 1급 정보 취급하는 사람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듣기만 하시고 방송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출근을 해서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그 업무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또는 위법인지 이런 거를 자기들이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자기들이 탄핵을 했다는 것은 미리 이 탄핵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원들에게 충분히 사전에 고지를 해가지고 다 출석시켜서 날치기 탄핵을 한 것은 이건 정치 행위가 아니라 사전에 기획된 정치 공작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국정원법에 정치 공작을 할 수 있는 부서나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치 공작이 이루어진 것을 국민들은 모르는 겁니다. 1999년도 5월 말에 천용택 국정원장이 중국 정보부를 찾아가서 국정원이 갖고 있는 정치정보 주권과 군사정보 주권 중에서 정치정보 주권을 중국이 요구하는 대로 상납을 하고 서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중국 정보부의 지시에 의해서 김대중이가 바로 국가경영전략연구소를 설립합니다. 이 국가경영전략연구소가 지금의 바로 민주연구원입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에서는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산하에 딱 법적으로 설치를 해놓는 겁니다. 지금 한창 언론에서 문제가 됐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그 이후에 중국 정보부가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을 통해서 민주당의 국가경영전략연구소를 통제해 나가는 그 기법을 배워서 설치한 기구입니다. 바로 국정원의 국가경영전략연구원과 민주당의 국가경영전략연구소에서 바로 이런 정치 공작을 해가지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정치 행위가 아닌 정치 공작으로 업무를 중단시켜버린 겁니다. 그럼 그렇게 그런 매국 행위를 자행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국민의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이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국민의 대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실제로 그 사람들은 국민의 대표가 아닌 화웨이 전자개표기 대표입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투표를 해봐야 화웨이 통신 장비로 나주에 있는 인터넷진흥원, 광주에 있는 행정망 서버 이런 거를 다 동원해가지고 중국 정보부가 공작원 21호 양정철을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에 딱 갖다 박은 전자개표 시스템 그 자체의 도움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단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게 4.15 총선 때 이루어진 일이고 이번 4.10 총선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4.15 총선 때 많은 선거 감시단 요원들이 투표지가 막 불법으로 찍히거나 이상한 투표지를 막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하는 바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려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 4.10 총선에서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찰에다가 요청을 한 겁니다. 단속을 해라. 그런데 가짜 투표 용지를 사진을 찍어서 고발하는 행위를 단속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런데 기가 막힌 방법을 연구를 해낸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투표를 하거나 개표를 하는 이런 업무밖에 할 수가 없고 단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경찰에게 중국 정보부가 알려준 꼼수를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통보해가지고 전라도 광주에 있는 경찰 행정망 서버에다가 가짜 공직선거법 법령을 만들어서 경찰관들이 선관위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가지고 투표용지 사진을 찍은 감시단원들에게 단말기를 보여주면서 단말기에 가짜 법령을 제시하는 겁니다. 즉 공직선거법 132조에는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사람은 처벌한다.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거를 싹 바꿔서 공직선거법 132조 투표 용지를 촬영한 사람은 400만 원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징역에 처한다. 이런 가짜 법령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짜 투표 용지를 촬영한 사람을 파출소로 연행해서 그걸 싹 지워서 증거를 없앤 다음에 공직선거법상 개표활동 방해 또는 투표활동 방해죄로 기소를 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투표지와 투표 용지에 대한 용어를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을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경찰이 선관위와 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이런 데하고 다 짜가지고 투표지를 투표 용지로 이렇게 싹 고친 겁니다. 투표 용지의 법적인 해석은 뭐냐면은 기표를 하지 않은 투표
투표 용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촬영을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행정안전부, 정보통신부 이런 국가 헌법기관들이 공모해가지고 가짜 법령을 전라도 광주에 있는 서버에서 선거 기간 동안 일제히 전 경찰들이 소유한 단말기에 내보내가지고 그런 불법 사기 단속을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서포트한 겁니다. 이거를 경찰관들이 모르거나 경찰청에서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경찰청 정보통신관리법이 따로 있습니다. 수백억을 들여서 전라도 광주에다가 그 서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버에는 경찰청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그런 요원들도 있고 담당자, 관리자 다 지정되어 있고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르고 하겠습니까? 가짜 법령을 이렇게 해서 화해의 전자개표기와 가짜 법령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국정원에 있는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지시대로 민주당에 있는 국가경영전략연구소 그러니까 간판을 싹 바꾼 민주연구원의 공작 지시로 일제히 정치 공작을 한 거기 때문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은 원인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빨리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기능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막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즉각 업무에 복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탄핵이 필요하다. 탄핵이 필요한 사람이 당장 이 시점에서 누굽니까? 바로 정보사령부 사령관 국정원장입니다. 지금 정보사령부에서 블랙 요원들의 리스트가 나갔다. 북한으로 갔다. 국정원에서 북한 상대로 해킹하는 요원이 찾아냈다. 이런 거 다 사기입니다. 이미 김대중의 청주회 원장들 국정원에서 북한과 중국 단동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에 있는 모든 블랙들을 다 사용을 시켜버렸습니다. 국정원에서 명단을 준 겁니다. 김정일에게. 그리고 국정원 내에 있는 진짜 공작관들을 600여 명을 다 자른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청주회 국정원장들이 휘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정원과 군대에서 어떻게 북한에 공작원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을 재임하던 시절에 김정은이가 원산에 갔다 심장마비로 죽었다.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만 기다려봐라. 안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마자 김정은이가 기어나온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왜냐? 바로 북한의 휴민트를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주고 다시 재건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북한의 휴민트 조직은 한국 국정원이나 한국군은 손도 못 댑니다. 미 8군에서 딱 잘라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보사령부에 어떻게 휴민트가 있습니까? 정보사령부에 있는 휴민트들은 북한 공작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2016년 6월 말부터 7월 초에 문재인이가 네팔에서 부탄으로 갑니다. 그 부탄에서 북한 해외 해킹 총본부에 있는 북한 요원들을 문재인이가 접선을 해가지고 박근혜 제거를 해주면 얼마를 주겠다는 각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부탄은 북한하고 외교관계가 없습니다. 네팔만 외교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네팔에 있는 북한 식당 폐쇄를 네팔 정부에 요청해서 폐쇄시켜버리니까 근거지가 없어진 북한 공작원들이 부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부탄에는 외교관계가 없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로 그 북한 공작원들이 은신해 있는 아지트를 제공했었고 문재인이가 접선했던 공작원 3명은 미국 정부가 국제수배를 내려버렸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무식하면서 날치기 비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2000년도에 국회를 개원식을 할 때 시무식을 했습니다. 그 시무식을 할 때 김대중의 붉은 국회의원들이 시무식을 가장해가지고 김대중 오부지가 작성했던 신어업 협정을 날치기로 통과해서 비준을 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제 간의 협정 비준은 여야가 세미나까지 해서 모든 문제점을 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합의에 의해서 비준을 해주는 게 국회법상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인수를 납치했다가 안기부에서 고문한 사실이 들통난 거를 바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오부지에게 밀고 해가지고 오부지가 김대중에게 그 사실을 전해서 폭로한다.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불과 한 달 만에 신업 협정에 대한 김대중의 도장을 받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일본에 가서 또 한번 확인해주고 그리고 나서 2000년 초 국회 시무식 때 시무식을 한다. 이렇게 해서 김대중 당의 붉은 국회의원들을 다 소집해서 날치기로 통과해버린 사건. 이 사건이 지금 남부지청에 고발이 돼 있습니다. 사건 번호도 나와 있고 담당 검사도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 조사를 안 하는 거죠. 따라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취소를 하지 않으면은 그때까지 계속해서 대한민국 특급 기밀을 계속 폭로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정치 공작은 대한민국 법상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정치 공작을 중국 정보부가 국정원의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을 통해서 민주당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경영전략연구소 이름을 바꾼 민주연구원을 통해서 화웨이 전자개표기 대표들로 자행시킨 불법 정치 공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